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책에는 하버드 엘리트들이 전하는 성공 바이블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기본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중국계 미국인인 수린이라는 저자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총 1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제1강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문을 보게 되면요, 하버드 정신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찾아내 이를 10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은 처음부터 유능하거나 영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버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하버드대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강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이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성격에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 사교형. 매우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매사에 적극적이다. 새로운 것을 좋아해 취미가 다양하며 관심이 생기면 금세 몰두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중형.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일을 처리할 때나 사람과의 교류에서나 항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까다로운 안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도형.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저돌적인 성격으로 1등을 목표로 하는 타고난 지도자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안정형.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대충 넘어가지도 않는 성격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성격에 속하시나요? 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야지 다음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자신의 성격을, 즉 나를 제대로 파악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성공한 인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이 말에 지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먼저 내 자신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인성을 함양하라는 말이에요. 투자계의 대부 모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성이라고요. 인성이 좋으신 분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를 돕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인성도 좋지만 항상 겸손함으로 밑에 사람한테도 배우려고 하는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을 한 명을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확인하고 따라하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을 내 자신이 받는 겁니다. 모범만큼 중요한 스승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한 분의 롤모델을 선정하고 그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이런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자기 성장을 위해 꾸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천재가 되고 싶다면 배움을 즐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자면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다른 개성이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워렌 버핏 등등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신념이 있고요. 절대 그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 그들의 개성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그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스티븐 잡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통속적인 견해나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이름을 명심하십시오. 남다른 개성을 지녀야 독보적인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거 같아요. 나의 신념과 내가 계획한 일을 추진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과 직업은 다르다는 말을요. 직장은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나의 자산을 모으는 것을 직장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 다닐 당시 한 35에서 한 45 정도, 약 10년 동안 나만의 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퇴 후에 직업으로 가져오는 것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들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직장인들은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즐기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것이 이 책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해요. 빌 게이츠는 강연이 끝나고 한 사람이라도 강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렇듯 보면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에게도 다가가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 의견을 수용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기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높은 곳에 있기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성공의 길에 발판을 마련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격은 자아 실현의 기반이다 의 주제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선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을 할 때 나의 개성을 반드시 살려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성을 함양하라는 것이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받은 것을 내 것으로 다시 습득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내용은 지금부터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2강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